튼튼한 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갑자기, 이 무슨 냄새지? 스튜디오에 뭔가 이 향이 좋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지금 소개할 분이 저기 100m 전방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향기가 날 것 같은. 신예능 대세돌. 초면인데도 가족 같은 이분. 바로 반해버렸어. 이거 맞나? 반해버렸어. 라붐의 진예 씨입니다.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의 진예입니다. 네, 저희 멤버 소연이랑 혜인이가 여기만 왔다 가면 다 즐거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나와서 너무 기쁘고 오늘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여기만 나오면 막 즐겁고 막 행복했다고 하는데 왜 안 나오죠? 희한하네. 근데 그 혜인 씨가 요거 하나 만들고 가지 않았나요? 이거 만들고 안 와요. 이거 맛있네.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라붐 언제나 환영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진예 씨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국군 장병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설레고 바쁜 시즌이라고 하네요. 다들 알고 계셨어요? 뭐 아무래도 호국 보훈의 날이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느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관련 행사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예습하는 태도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수현 씨는 네. 예습을 안 해왔거든요. 없다고 이렇게. 장병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세요. 근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곧 있으면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잖아요. 베이케이션. 여름 휴가를 위한 준비 한창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완전 바쁠 수밖에 없어요. 6월, 7월이 어떻게 보면 또 군인들이 휴가 나가기 정말 좋은 또 이제 그 월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운동을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대에서 이제 핫플레이스가 체력 단련실이라고 해요. 천하실. 네, 때아니 또 운동 붐이 불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휴가를 나가는 것도 정말 설레지만 이제 어디를 갈지 이 계획 세우는 것만 들어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죠. 친구들이랑 막 어디 놀러 가지 휴가 일정 짜는 재미도 있고. 장난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장병들을 위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국군 장병들한테 항공권 할인 혜택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처음 비행기를 들어봐요. 타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거 진짜 나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걸 그렇게까지 이렇게 원통할 공개하다니. 일인가요? 네. 저만 이름 보고 싶었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이 제주도 그냥 혼자만 알고 계세요.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안 됩니다. 이미지는 잘 유지해야 되니까. 알려주세요. 네. 제주도 또 부산, 여수 이런 핫한 여행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항공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국군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군 장병들에게 무려 10%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10%나. 오. 휴가철에 이제 휴가지로 이동하는 것만 해도 큰일이잖아요. 이거 완전 대박 정보네요. 네. 대단하다. 네, 맞습니다. 뭐 한 항공사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국내 항공사가 군 장병 할인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휴가증, 외박증 같은 군인 신분 증명서, 증빙 서류가 있으면 항공권 발권할 때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대박 꿀팁 전해드리면서 시작한 행군기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행복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자, 55반 국군장병, 275원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사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군번도 함께해요. 네,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네, 자 오늘 충성 TV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네요. 요즘 여러분들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뭐 최근에 뭐 어떤 일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뭐 아까 이야기 나눴던 뭐 여행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뭐 옆자리에 누군가 생겼다. 예, 뭐 먼저 아영 씨부터. 저는 옆자리에 생기진 않았는데 앞. 뱃속에 뭐가 생겼어요. 아 정말 축하해요. 아 축복입니다, 네. 진짜 축복이에요. 몸 안에 생명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대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또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오대기. 자 오늘 그 저기 좀 피곤하니까 네. 애들이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고 녹화 시간을 최대한 좀 짧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게.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행복합니다, 저는. 네. 네. 자 오늘 춘성 TV 주제는요 바로 행복 모먼트입니다. 어떤 행복 모먼트일지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제가 일병 5호봉 때 일입니다. 대대장님이 어느 날 장병들을 모두 모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의 체력과 정신력 증진을 위해 월마다 중대에서 띵걸음 대회를 실시하겠다. 띵걸음 1위 한 병사에게는 보상 휴가가 주어진다. 열심히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대 내 띵걸음 서열 1위는 바로 저였거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가볍게 띵걸음 연습을 해보았고 결과는 뻔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포상휴가를 받았죠. 저녁까지 띵걸음으로만 한 달에 한 번 휴가를 나갈 생각에 하루하루가 그냥 행복했습니다. 포상휴가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신병이 들어왔고 아이고. 뺏겼네. 전투 체육 시간에 보는 신병의 띵걸음은 축지법에 가까웠습니다. 그 정도로 빨라요? 안 보여. 월말 띵걸음 대회 포상휴가도 그 녀석에게 돌아갔죠. 그렇게 제가 병장이 되고 그 녀석이 일병을 달 때까지도 저는 그 녀석에게 졌습니다. 분한 마음에 저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맹훈련을 돌입을 했죠. 제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저 녀석은 진짜 제발 어떻게든 한 번만 이겨보자. 그렇게 군생활 마지막 띵걸음 대회가 있던 날. 모두 철표선에 바로 서고 셋, 둘, 하나, 출발! 정신 똑바로 차리자. 결승점만 보고 달려. 난 할 수 있다. 결승선에 통과한 후 옆을 둘러보니 제 옆엔 그 누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겼다. 또 1등이네. 저보다 한 발 늦게 들어온 녀석은 저의 승리를 쿨하게 인정을 해줬죠.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포상 휴가를 만끽하며 말년을 보냈고 저녁을 이틀 남겨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박스를 하나 건넸습니다. 박스에 들어있던 건 놀랍게도 고급 런닝화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병장님, 저 사실 선출입니다. 선수 출신. 고등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어요. 병장님 열정적으로 달리시는 거 보고 차마 아이고. 추월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장님 계속 달리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 뜨거운 전우회를 느끼며 전역을 했고 그 순간이 제 군 생활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거의 훈훈하네. 무슨- 정말 훈훈하네. 네. 네.
네, 뭔가 청춘 드라마 본 것 같았어요. 오. 뭔가 제가 젖은 거예요 이렇게 말했으면 되게 자존심 상하고 싸웠을 수도 그렇죠. 있었을 텐데 네. 맞아, 뭔가 맞아. 선물 주시면서 달리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감동이 더 큰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군 생활에서만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장병들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모두 주먹! 모두 주먹! 앞에서 주먹을 했고. 나갈 뻔했어요. 이렇게. 아니 여기 저기 뭐 저 주막이 온 줄 알았어요. 여기 주먹. 네, 저 진혜가 준비한 코너 랭킹 TV 내 생의 봄날은 온다. 비겁하다. 이어가지 마. 네, 내게도 봄이 오나 복은 네. 군대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베스트 5. 이번 주도 역시 군투버 효자손님의 도움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This Justin, I'm into you, and I want you exclusively. 제가 또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서 또 느낀 게 이게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군에서의 이제 행복한 순간이 변하지가 않는구나. 이 주제 하나로 어떻게 보면 또 세대 대통합이 되는구나 느꼈는데 이제 순위를 보고 이런 댓글도 많았어요. 이게 수능 문제 같다. 이걸 어떻게 고르냐. 내가 풀었던 객관식 문제 중에 가장 어렵다. 이런 행복한 비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혹시 짐작가는 답변들이 있으세요? 네네. 제 생각에는 이제 혹한기나 또 유격훈련 같이 좀 큰 훈련이 끝났을 때 이제 큰 이제 훈련을 이제 무사히 넘기면 좀 숨 좀 돌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또 행복하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어차피 내일은 더 힘드니까. 네. 큰 고비 넘겨도 다음 고비가 병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 혹시 그럼 신병 훈련소 수료식 할 때? 훈련소 수료식. 네. 훈련소 수료식. 어. 훈련소 수료식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땡 아닙니다. 그럼 혹한기 훈련 끝나고 라면 끓여 먹을 때 그때 그 좀 그럴 뽀글이 아. 그 좋아하시는 그 맛있지, 뽀글이 제 마음속에 이건 인정인데 네. 순위권 진입에는 아쉽지만 못했어요. 맞아. 이게 네. 안 들어가? 진혜 5위부터 발표해 볼까예? 이거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네.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네. 배명. 네? 배시야? 네, 맞습니다. 배명. 올 2022년 9월엔 9, 10, 11, 12일 주말께서 쭉 쉰다. 기쁘지? 와, 대박인데요? 근데 9월은 추석도 있지 않습니까? 맞다. 그 추석이 9월 9, 10, 11, 10이다. 금, 토, 일, 월. 아니, 원래 주말은 쉬는 날 아닙니까? 그래, 내년 설이나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내년 설날은 일요일이다. 더 기쁜 소식은 내년 2023년 신정도, 부정도 일요일이다. 아하. 이게 진짜인가요? 그래도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군대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베스트 5. 5위,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쭉 쉴 때. 순위 발표만 했을 뿐인데 저희가 의도치 않게 군 장병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기를 많이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이가 떨어져. 네. 근데 이렇게 3, 4위 몰아서 쉬면 군인분들은 뭐 하세요? 이게 군대에서도 이제 사회처럼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푹 쉽니다. 예, 이제 부대원들하고 놀라지 마세요. 노래방, 탁구장, 탁구장. 당구장 이런 복지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여가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하거든요. 네. 또 요즘 병사들은 또 동아리 활동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진짜 처음 듣는 거라서 그죠. 네. 동아리 네. 활동도 해요? 군대에서? 네. 많이들 모르는데 군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가능합니다. 밴드나 만화, 비보이, 로봇 동아리는 물론이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위문 활동을 하는 바리스타 동호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요즘 장병들은 여가 생활에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저 라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가 시간인데 요즘 장병들이 여가 시간을 정말 알차게 활용하네요.
예, 우리 장병들이 또 휴일은 물론이고 또 예, 평일에 있는 연등 시간도 알차게 또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연등이 뭐예요? 그 연등 같은 경우에는 당직사관의 허가를 받고 밤 10시 이후에 2시간 정도 개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모두 자는 그 시간에 나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좀 짜릿한 시간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뭐 TV를 보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요즘 장병들 또 가장 유명한 또 축구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또 같이 보기도 근데 하고. 그거 진짜? 새벽 물론 예. 꽤 낫지 않나요? 8시나 10시 정도 앞에 있는 경기들이 있는데 그 경기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자, 주목. 이번엔 지상 공수 교육이다. 훈련생들 낙하 준비. 실시. 94번 교육생 낙하 준비 끝! 잠시만요. 저는 어제 훈련 도중에 다리를 다쳐서 낙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배병 열애. 아이씨, 어제 나랑 축구할 때 메시처럼 드리블을 하던데 무슨 다리를 다쳤다는 거지? 네, 군대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베스트 5. 힘든 훈련에서 열애됐을 때입니다. 혹시 김대희 씨랑 효자손 씨는 공감하시나요? 저는 이 훈련에서 열애된 적이 없었는데 열애되는 그 동료들을 보면 속으로 엄청 부러웠죠. 특히 이제 진지공사 기간 때 휴가 나가는 그 동료들. 네, 너무 진짜요? 부러웠어. 꼭 있었어. 그럼 혹시 우리 장병들 훈련에서 열애되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 이제 뭐 부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보통 입대 전에 또 모두 신체 검사도 받고 부대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또 건강 검진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병사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부대에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깨 수술 이력 있는 병사의 경우엔 뭐 관련 훈련에서 열애를 시키기도 한다네요. 네네. 그럼 훈련 앞두고 컨디션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열애되기도 하나요? 네, 뭐 부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훈련이나 작업 열애가 필요한 경우 민간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군의 간 소견에 따라 훈련에서 열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병사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훈련에서 열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장병들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주고 있네요. 자, 가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공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5, 4, 3, 2, 1. 빛나는 계급장을 다신 선임께 김병장님 병장 진급하신 거 축하합니다. 그래. 날 이제부터 김병장이라 불러다오. 근 30년째 병장인 것 같아. 씁쓸하고. 김병장님 축하드립니다. 진급 축하 회식은 그럼 저희가 뭐 소고기집으로 예약하면 될까요? 선배님 계급장처럼 블링블링한 한우 툭불 좋아하지 말입니다. 꼴등심. 계급장 다시 반납시킬! 군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베스트 5 3위 병장으로 진급했을 때입니다. 병장에서 중대장의 향기가 많이 났죠. 대대장이죠. 병장이 딱 되면 행동이나 말투부터가 좀 달라지고요. 병장에서도 또 계급이 있잖아요. 군생활 2자릿수 남았을 때. 예. 말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말년병장. 말년병장이 되면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뭐 부대에서 하는 힘든 일은 비교죠. 뭐 줄어들게 되고 뭐 진짜 저녁 날만 기다리는 편한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엉덩이가 무거워져. 그리고 평상시에 은폐, 엄폐를 잘해요. 많이 해. 왜냐? 도망이 일상이라.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병장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네. 병장도 이제 계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병장 같은 경우에는 병장을 이제 갖다는 사람들을 네. 당시에 상급 물병장이라고 네. 했어요. 네. 그래서 한 2, 3개월 있는 분들과 함께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이상하게 이상한 냄새가 물 냄새가 나지 않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병장에도 클래스가 있고 계급이 있다. 이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네. 네네네. 그리고 이상하게 말년병장이 되면 군인의 최고의 낙이 뭡니까? 휴가 아닙니까? 그렇죠. 휴가 나가는 것도 귀찮아져. 맞아요. 오히려. 그냥 네. 진짜로요? 부대가 편해요. 응. 그때쯤 되면은. 진짜.
병장으로 진급하면 기분이 참 오묘하다고 해요. 군 생활의 끝이 보이면서도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설렘과 두려움 공존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병장분들도 군 생활 마무리 잘 하시고 사회 복귀도 성공적으로 무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순위 살펴볼까요? 네? 야, 너 행군기 보니? 네! 내가 언제 틀라 그랬어? 행군기 보냐고 물어봤지. 봅니다. 조심해야 돼. 어제 지난주 회차 때 무슨 내용이었니? 행군기. 행복한 군대 이야기! 맞아. 맞죠? 베이비 형, 어깨 좀 주물러 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건 때리는 거잖아. 그건 꼬집는 거지. 아니야, 조누텐 김대희. 어이, 진짜. 내가 내일 저녁하니까 좀만 참자. 베이비 형, 나 이제 저녁이구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나가서도 우리 꼭 연락하고 지내자. 네, 김 병장님 너무 보고 싶을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우! 축하드립니다. 보고 싶을 거야. 네, 군대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베스트 5 2위. 나를 괴롭혔던 선임이 전역할 때입니다. 근데 또 요즘 MZ 세대들은 자기 할 말을 또 똑부러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르고 고른 댓글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당시에 상병을 막 진급해서 군 생활을 1년 정도 남았을 때였는데 그때 날 괴롭히던 그 선임이랑 1년 가까이 군 생활도 했는데 뭐 그 선임 없는 남는 1년 못 하겠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오히려 시간이 빨리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괴롭히던 선임의 전역은 인생에서 비교할 수 없는 쾌감이다. 난 전역할 때 오히려 너무 깊어서 꼭 껴안아줬다. 어쩐지 진심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댓글이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군요. 공휴일 껴서 푹 쉬고 계급 진급하고 훈련 열애 받아도 날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또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후임들이 돈을 모아서 전역한 선임한테 전역모를 또 선물을 하는 그리고 근데 이제 후임한테 또 못되게 군 또 선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선임한테는 또 해주기가 싫은 거고 그래서 안 해줬더니 오히려 그 선임이 그 후임병들을 다 그냥 신고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런 전통이 또 사라졌다고도 하고요. 네. 전역모를 선물 안 해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네, 아무래도 군대에서는 전역모를 포함한 선물 강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용사들끼리 자발적으로 비용을 이제 같이 마련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전역모를 선물하려면 금전 거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전 거출은 군인 복무 기본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전역모를 선물한 후임병들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역하는데 후임들이 너무 기뻐요.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 그러면 좀 쓸쓸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반성해야죠. 네, 맞아. 그렇습니다. 진짜 눈물 흘린 그 선임들도 많았거든요. 보낼 때. 넌 진짜 아쉬워서 너무 좋았던 선임들은 맞아요, 진짜 진짜로. 저절로 눈물이 나요. 맞아요. 네. 전 씨는 전역하실 때 약간 어떤 분위기였어요? 다른 이제 병사 저요? 후임들이. 저는 전역할 때 후임들이 꼭 연락을 주겠다. 18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알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 만나볼게요. 네. 땅 파자 신나게 땅 파자. 어머 깜짝이야 눈부셔 이건 뭐. 베이비 형, 지금 밥도 못 먹고 5시간째 삽질만 하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 너? 김 병장님, 힘들지도 않냐? 김 병장님. 저 뭔데? 내일 자주 갑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게임도 실컷 해야 합니다. 좋겠다. 다시 했지? 땅 파자 신나게 땅 파자. 군대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베스트 5 1위. 첫 휴가 나갈 때. 첫 휴가. 첫 휴가. 벅차요. 어때요, 첫 휴가? 그러니까 어때요, 두 분?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정말 전설적인 육군 창설 이래 이런 아마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첫 휴가, 일병 정기 휴가를 14박 15일에 그 전에 사단 웅변대회에서 2등을 해서 역시. 웅변대회요? 사단 웅변대회에서 2등을 해서 4박 5일에 휴가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합쳤어요. 그치죠 보통. 예. 정기휴가 14박 15일과 4박 5일 합쳐서 19박 20일을 첫 휴가로 나갔어요. 그 들어오기 여쭤보고 싶은 게 시작했다. 있는데 복귀할 때 그 심정이 어떠셨나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유병소를 딱 들어왔는데 숨이 심호흡이 안 돼.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예. 사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준비를 해온 게 하나 있어요. 이 수첩이 당시에 제가 썼던 이제 백두수첩이라는 거 18년 전에. 아, 백두산부대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훈련소에서 받아서 2등병 때까지 썼는데 네. 장병들이 100일 휴가를 사실 엄청나게 기다려요. 첫 휴가. 그래서 당시에는 어떻게 100일 휴가 때 꼭 해야 할 것들을 여기다 일일이 아, 적습니다. 적었구나. 실제로. 깨알같이 진짜 깨알같이 적었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친구들 만나기, 그리고 읽을 만한 책 사기, 이메일 확인하기,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 뭐 로션 스킨 사기, 그리고 뭐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적어요. 그만큼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하루하루 5분, 10분을 이게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꿈 같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장병들이 하는 말이 이 3박 4일 휴가는 3.4초, 1박 2일 휴가는 1.2초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제 큰 훈련 끝나고도 보통은 휴가를 또 주는데 그 휴가도 역시 너무 달콤하다고 합니다. 이제 힘들게 훈련받고 나가는 거니까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첫 휴가 꿀팁 알려주실 만한 게 뭐 있을까요? 네, 뭐 꿀팁이라면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병소를 지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부대 비품이나 키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하고 끔찍한데. 네, 있다면 꼭 반납하고 가야 합니다. 총기 보관한 키를 휴가 때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반납하러 부대를 복귀하는 장병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뭐 진짜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뭐 충성마트를 들리는 것도 또 꿀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홍삼 세트나 달팽이 크림, 네, 그렇죠. 여자친구를 위한 또 화장품을 또 챙겨가면 좋지 달팽이 않을까. 크림. 네. 모든 화장품은 달팽이 크림으로 통일됩니다. 맞아요. 좋아요. 네. 자, 오늘 충성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행군기에서도 장병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네, 바로 행군기 SNS에 재미난 사연과 궁금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제가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장병 여러분들, 부모님, 여자친구, 친구들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김수영 중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자,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죄 심리와 과학수사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윤대중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한 남자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뛰어! 쓰레기는 완전, 어? 완전 쓰레기야. 총동원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질이 나쁜 행동인 것 같아. 유난히 어두운 골목길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골목 입구를 서성이고 있었죠. 시작부터 느낌이 쎄한데요. 그렇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골목 안쪽에서 한 남자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구에 서성이던 남자에게 소리를 치죠. 야, 뛰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력 질주를 한 두 사람. 골목 끝에는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어떤 돈인데? 하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도둑질한 거예요? 할머니 돈을 뭐 소매치기나 뭐 퍽치기 뭐 이런 건가? 맞습니다. 할머니 돈을 훔쳤던 거예요. 놀라운 거는 두 남자의 신분이었는데요. 모 부대 소속의 A 병사와 B 병사. 대체 이들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아니, 군인 신분으로 절도를 한 거네요. 그렇죠. 와우. 사건의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휴가가 끝나고 복귀한 A 병사. 근데 뭔가 이상해요. A 병사가 한눈에 봐도 브랜드를 딱 알 수 있는 고가의 시계를 차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 A 병사와 친했던 B 병사가 의아했어요. A 병사의 생활 수준을 같은 걸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걸 살 돈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뭐 로또 당첨됐나? 고가의 시계를 뭐 명품 시계인 것 같은데 그쵸. 이거를 부대에 차고 올 정도면은 뭐 돈이 꽤 많다는 얘긴데. 보통은 이제 우리 전자시계 같은 것들 많이 차고 다니죠. 그게 최고지. 맞아요. 아니면 가품 아닐까요? 뭐 작품? 그렇죠. B 병사가 A 병사에게 넌지시 말을 건넵니다. 이제 야, 너 돈 많다. 그 시계 뭐냐? 그랬더니 A 병사가 B 병사를 은밀하게 부릅니다. 네. 특별히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걸 보여줘요. 아 불법 도박 사이트인가 보다. 맞아요. 스포츠 도박인 경우에 합법도 있지만 있죠. 합법 사이트의 룰과 판돈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불법 사이트는 조금 달라요. 합법 사이트가 승패와 득점만 맞추는 거라면 불법 사이트에는 이게 가능하죠. 옐로 옐로 카드? 카드? 불법 도박 사이트는 판돈에 제한이 일단 없고 다양한 룰이 추가가 됩니다. 이 옐로 카드를 받은 선수나 네. 첫 득점 선수를 맞추면 추가 배당을 주는 식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명절날 뭐 이렇게 화투 칠 때 보너스페 같은 그런 건가요? 예.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네요. 예. 비병사는 처음에 이 사이트를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10,000원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판돈을 걸었죠. 아, 근데 10,000원으로 시작해서 10,000원으로 끝내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애초에 네.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비병사는 연이어서 돈을 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돈 더 많이 걸었으면 더 많이 땄을 것 같은데. 네. 생각할수록 너무 아까워서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B 병사를 보면서 A 병사가 이런 말을 건넵니다. 야, 괜찮아. 돈은 뭐 더 따면 되지. 근데 A 병사는 어떻게 확신을 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 한 번 돈의 맛을 보니까 머릿속에는 사실 온통 도박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군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방법을 또 강구를 했죠. 물어보기 좀 무서운데 무슨 방법인가요? 이게 몰래 핸드폰 하나를 들여와요. 일과 시간에는 교보제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도박을 하는가 하면 근무 시간에는 물론이고 근무가 없는 날에는 화장실에 숨어서 밤을 새우곤 했다고 합니다. 미쳤네. 중독이네요, 진짜. 맞아요. 근데 문제는 더 있었어요. 항상 몰래 스마트폰을 끼고 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렇죠. A 병사나 B 병사와 함께 근무를 서야 하는 다른 병사들은 혼자 근무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들 얘기를 해요. 두 병사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리를 비우니까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군인 신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도 지금 져버리고. 이 병사들 때문에 다른 병사들도 피해를 받겠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다른 병사들에게 작업 양이 많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도박을 한다고 해서 다 따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금액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도박을 해서 돈을 따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쵸. 그죠? 이 친구도 많이 잃었어요. 문제는 많이 잃으면 그만큼 많이 돈을 걸게 된다는 거예요. 급여는 물론이고 수중의 돈 다
도박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A 병사가 차고 있던 아까 그 고가의 시계 있잖아요. 네. 이미 벌써 도박 작업으로 다 들어간 지 오래였죠. 그마저도 다 잃고 나니까 부모님 카드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그럼 부모님 되게 금방 아실 것 같은데. 병사의 부모님 진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네. 우리 아들이 사채를 있어서 이미 한 번 다 갚아줬었어요. 도박 끊는다고 해서 돈 다 갚아주고 군대 보낸 건데 거기서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이게 입대 전부터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때 전부터 사채까지 쓸 정도면은 정말 심각한 중독 상태였던 거네.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A 병사가 생활관 동기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기들을 모두 충성마트로 데려가서 크게 한턱 쏩니다, 이제. 좀 땄네. 동기들은 일단 영문도 모르고 A 병사가 쏘는 간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동기들에게 용돈 하며 5만 원씩을 팍 나눠주기도 합니다.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텐데, 그쵸?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따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돈 자랑. 사실은 그 A 병사의 꿍꿍이는 따로 있었는데요. 동기들에게 불법 도박을 권유하는 거였어요. 권유하는 거였어요. 하는 말이 얘들아 그 형님이 돈 좀 크게 벌었다야. 돈 좀 벌고 싶어? 내가 좀 알려줄까? 혼자 하던가. 다들 그런 이제 빠뜨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도하면 안 되는데. 절대 안 그죠? 되는데. 사라져야 돼요, 그런 사람. 오랜 시간 동안 도박을 하다 보니까 한 불법 사이트에 도박 운영자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았어요. 얼마나 처했으면. 네? 그렇죠. 그래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모집해오면 유치해온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떼주겠다. 수수료. 그러니까 동료들이 돈을 잃으면 잃을수록 자기는 돈을 버는 거네요. 쓰레기네. 완전. 완전 쓰레기야. 이게 대부분의 동기들은 이제 호기심에 별 꺼리낌 없이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또 일부 병사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도박을 하는 무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진짜. 맞아요. A 병사가 그런 병사들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내버려둬야지. 아니요. 인센티브 받아야 하는데? 아, 처음에는 좋은 말로 구슬렸어요. 야, 무조건 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 그렇게 좋은 거면은 그 부모님 그 친인척들 다 알려줘야지. 진짜 좋은 거라고 알려주는 거 치고 좋은 걸 못 봤어요, 저는. 아, 맞습니다. 나중에는 생활관에 이제 도박을 하는 무리와 하지 않는 무리로 나뉘었고요. A 병사는 그 선봉에 서서 도박을 하지 않는 병사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에휴, 저 땡신들 평생 남의 돈이나 빌어먹고 탈아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분은 부끄러운 거를 모르네. 상실해버렸네. 어떡해. 맞아요. A 병사가 왜 이렇게 부대원들을 도박에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었을까요? 불법 도박 사이트 알선으로 받은 인센티브로 도박 빚이 감당이 안 됐거든요. 이미 대출도 할 수 있을 만큼 다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급기야 후임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야, 나 진짜 급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이자 쳐서 한 번에 갚았잖아. 이번에도 30만 원만 빌려줄래? 정말 꼭 갚을게. 근데 이 돈은 아마 돌려받지 못할 겁니다. 빙고. 네. 절대. 모두 다 예측 가능하신 말씀이죠. 맞아요. A 병사는 후임의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랬겠죠.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박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니까 마음이 급해진 A, B 병사가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네. 함께 휴가 중에 절도까지 하기를 공모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당시 할머니는 남편의 수술비를 납부하려고 1천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서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 은행 앞에서부터 쭉 둘이 뒤따라가면서 미행을 하면서 한 명이 망을 가지고 한 명이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겁니다. 이는 CCTV 추적으로 범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러고 수사를 받다 보니 병영생활관 안에서
불법 도박을 한 것까지 모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인생 막장이네요. 사이코패스라고. 네?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도박 중독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 이게 근데 사실 이제 본인만 혼자가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리다 못해 심지어 하지 않는 사람한테 조롱까지 하고 나와서 범죄까지 저지른다? 이건 너무 정말 많은 피해가 이건 트리플을 맞아요. 예 너무 심한 것 같다.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그만두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한테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군 기강이 흐트러진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더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직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해봤을 그 나이의 친구들인데 너무 겁없이 돈을 썼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도박으로 징계를 받은 병사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에는 총 569명에서 2019년에는 879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국군 전체로 보면은 소수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결국 장병 개인의 생활이 파탄나고 함께 생활하는 장병에게도 큰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불법 도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법이잖아요. 사건에 나온 병사들도 분명히 자기들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았을 텐데 왜 그렇게 도박에 빠져들었던 걸까요? 사회심리학자나 아니면 정신의학자분들 같이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 도박에 빠지게 되면 다른 자극은 일단 시시할 정도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걸고 하는 치열한 승부를 통해서 큰 재미와 넘치는 스릴을 느끼는 거죠, 도박을 통해서. 네. 근데 불법 도박은 규칙에 제한이 없으니까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돈을 땄을 때 오는 그 쾌감,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점점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게 됩니다. A 병사는 사실 입대 이전에 사채까지 쓴 이력이 있고 그렇죠. 네. 부모님과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뭐 그거야 뭐 본인의 책임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거를 친한 친구 동료인 비병사한테 그렇게 또 권유를 하는 걸까요?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불법 도박을 한다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인들과 다 같이 하면 죄의식도 조금 옅어질 거고요. 범죄자가 많으면 내가 발각될 위험도 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 병사 그리고 B 병사가 도박에 중독되면서 일과 시간이나 취침 시간에도 몰래 숨어서 도박을 했었잖아요. 핸드폰까지 이제 추가로 들여오고, 그러니까 뭐 규칙을 많이 어겼어요. 일단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워낙 규칙을 많이 어기기도 했는데 직무유기나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또 허가받지 않는 휴대폰 반입은 비밀 업무 위반 중 보안 위규 위반에 해당하여 강등에서부터 근심까지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몰래 도박을 하다 보니까 근무를 태만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병사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네, 이제 다른 병사들에게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다른 장병들이 A 병사나 B 병사의 일을 도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른 병사의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도박은 죽어야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뭐 그 정도까지야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병인 것 같아요. 도박은 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도박 중독은 치료해야 되는 병이 맞습니다. A, B 병사는 도박 장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박 장애를 앓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막 돈을 구하러 다니고 빚을 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러한 상황의 끝에 몰리게 되면 결국은 위법적인 행동까지 저지르게 된다고들 합니다.
심리 이론에 빗대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좀 준비 좀 할게요. 필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박꾼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아,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동전 던지기 하잖아요. 동전 앞면, 뒷면 프로테이지는 50대 50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3번이 연속 나왔어요. 그러면 아 이제야말로 이제 뒷면이 나올 차례다. 라고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이제. 그 앞면이 10번 넘게 나오는 걸 봤어요, 전. 근데 뒷면에다가 계속 하는 거야. 언젠가 나온다. 이게 정말 그 좋은 예네요. 네. 그래서 망한 사람을 봤어요. 제가 바로 옆에서 봤어요. 근데 그 정도면 정말 나올만 한데 이게 이거는- 오류라는 거죠.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은 어차피 네, 50대 도박은 50이기 과학이 때문에 아니에요. 앞에 했던 것하고 뒤에 하는 거 전혀 연관관계나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앞에서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이게 나올 거야라고 오류적인 생각을 해서 뒤에다 큰 베팅을 하죠. 그러다 보면 베팅 금액도 올라가요 점점점. 도박꾼의 오류. 저도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런 적 있었는데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겠죠. 두 번째 심리 이론은 쉽게 말하면 우리 복권 사잖아요. 이제 네. 복권을 사게 되면 자동 추첨으로 복권을 사는 사람보다 수동으로 기재하는 사람이 당첨에 대한 맞아. 기대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이치하고 같아요. 그럼 세 번째도 궁금해요.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어려운 말인 이거가 거죠. 이건가요? 네. 니어미스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니어미스. 니어미스. 예를 들어 뭐지? 슬롯머신을 하잖아요. 네. 그런 777이 나와야 당첨이 되잖아요. 근데 776이 떴다고 하면 아까워. 어떨까요? 아까워, 너무 아까워요. 돈을 잃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네. 그렇죠. 하지만 거의 딸 뻔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그 하죠. 생각했거든요. 네. 다음에 하면은 7이 나올 것 된다. 같아라는 생각 이제 좀 된다. 했거든요. 니어미스. 네. 거의 성공에 근접했다가 실패하면 지금 아영 씨처럼 이렇게 아쉬워하는 네. 그런 심리가 적용이 됩니다. 또 이런 심리 이론들에 의해서 봐도 사람은 누구나 도박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있을 때 멈추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 도박을 하는 거죠, 이제. 만약 충동적이고 경쟁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빠르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만 파국으로 찌닫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파장을 일으키니까 사회적으로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법으로 제한해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도박의 중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어떤 후폭풍이 오는지를 잘 알게 되면 애초에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모방 범죄를 생각하거나 꿈꾸는 장병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그 손 바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 윤대중 수사관님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현재 도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합법적인 도박 주식을 하고 있어서 예, 어떤 그런 스릴이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도 안 하고 도박도 하지 않으니까 뭔가 취미생활로 좀 재밌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막 업돼 있다가 3시 반 지나면 좀비가 돼요, 갑자기. 가끔은 또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때도 있다.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네, 맞습니다. 좀 피폐해지는 게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 병사는 불법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죠. 친한 B 병사도 A 병사로 인해서 도박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자, 그래서 둘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병사들을 끌어들이고 급기야 사기와 절도까지 저지르게 됐는데요. 자, 이런 행위에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부대 내 불법 도박은 군인 개인의 정신을 갈아먹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공공 미풍양속을 해치고 전투력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도박죄의 경우 형법 제246조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성이 만약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근데 1,000만 원, 2천만 원 벌금 냈다고 또 그걸 또 저기 만회한다고 또 도박에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미친 거죠. 아, no.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군 규정에는 합법 도박도 금지되어 있나요? 합법 도박은 형법상으로도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도박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법 도박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참여했다면은 처벌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데요. 형법 대신 게임 관련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건에서 언급된 불법 스포츠 도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불법 경마, 경륜, 경정 등도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도박죄와 달리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A 병사, B 병사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수를 다 썼어요. 대단합니다. 맞아요. 예. 특히 A 병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한테 인센티브까지 받고요. 쩔친이에요.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병사들한테 그 사이트를 홍보하고 권유를 했는데 이거는 근데 정말 질이 나쁜 행동인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질도 나쁘고 네. 도덕적으로도 안 좋고 처벌 역시 가능합니다. 네. 병영 내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및 권유는 성실 의무 위반 중 타인 권리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징계 규정상 강등에서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죄 교사 및 방조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말 진짜 정말 싫은 사람이 있으면 도박을 알려줘라라는 말이 있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저 사람이 싫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도박을 알려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박이 정말 무서운 건데 맞아요. 도박을 권유하는 것도 나쁜데 도박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장병들에게 조롱까지 했잖아요. 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 아닙니까? 그렇죠. 인권 침해도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침해하고 있는데 도박을 권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 휴식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나중에는 도박 자금이 급해지니까 돈을 빌렸잖아요, 후임한테. 그러면 이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당시에 그 A 병사는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대출도 막힌 상태지 않았습니까? 네.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량 의무 위반으로 인해 단 한 건이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피해 금액이 만약 10만 원 이상이라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A랑 B 병사가 부대에서 도박을 하다 그렇게 이제 돈을 또 많이 잃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만회하기 위해서 나가서 할머니 또 돈까지 훔쳐버렸단 말이죠. 네. 이것도 또 처벌이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죠. 그렇죠. 네. 물론 받아야죠. 사안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그렇죠. 일단 법적으로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뭐 증거까지 아까 CCTV도 있고 나왔기 때문에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하고 둘이 같이 절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합동절도라고 하여서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절도 역시 청량 의무 위반으로 징계 역시 별도로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아까 이 과정에서 뭐 절도, 퍽치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인 할머니께서 다치셨다면은 폭행죄 역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야죠. 오늘 사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코가 막히고요.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장병들의 도박 중독 예방과 상담을 위해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군 교관 도박 문제 예방 강사 양성 과정을 실시해서 2016년부터 꾸준히 군인 강사를 계속 육성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매년 한 300명가량을 육성을 하고 지금 육성되어 있는 군인들이 전 군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동안에 이제 사건의 재구성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진짜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듣고 보니까 또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방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도박에 중독되었거나 관련 고민이 있다면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병영 내에서 상담을 받기가 부담스럽다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육군의 경우 장병들이 원한다면 관련 사이트를 차단해주는 기능을 지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불법 사이버 도박을 포함한 유해 사이트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문제까지 차단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좋네요. 그리고 오면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으로 넘겨야 돼요. 맞아요. 근데 많은 다양한 대책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박수. 그렇게 귀엽게 한다고? 자, 불법 도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일상은 물론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까지도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만이 내 상책이죠. 맞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경례 해군! 자, 오늘 아침도 상쾌하게 연병장 몇 바퀴? 20바퀴 뛰는 걸로 시작한다. 식사 전에 꼭 그 체중을 쟀어야 했는데요. 공개적으로 너무 설마 했어요, 진짜. A 병사의 휴가 신청을 반려해버립니다. 야, 이거는 이건 아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2년 6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달이었죠. 그때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시겠지만 월드컵 4강 신화. 맞아요. 서해 바다에서는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